안녕하세요. 성교육 강사 김형숙입니다. 우리 가끔 다니다 보면 이렇게 사진관을 저도 오늘 이렇게 보다가 지나쳐 왔는데요. 사진관의 예전의 사진 앞에 어떤 것들이 걸려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제가 오늘 보다 보니까 뭐 가족 사진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컨셉을 이렇게 잡아서 찍는 사진들을 또 전시해 두는 걸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와 손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버지 또는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뭐 이렇게 컨셉을 잡은 사진을 딱 보면서 제가 요즘 느꼈던 게, 예전에 우리가 흔히 봤던 그 사진들 혹시 기억나는 거 뭐가 있으실까요? 그때는 뭐 사진 콘테스트도 많아서 여성의 사진을 이렇게 뭐 공원이나 이런 데서 또는 대회처럼 했던 것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또는 아기들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렇죠, 아주 몸을 다 드러내는, 쉽게 말하면 요즘은 뭐 이렇게 기저귀까지 벗어 던진 그런 모습으로, 특히 그 남자아이를 그렇게 찍어 놓은 사진들을 가끔 보시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일, 돌, 이런 사진들을 봤었는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그런 사진을 본 적도 없으실 것 같고, 네, 그런 사진조차도 누군가는 불편하다라고 해서 되게 보기 어려운 사진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라떼는 아무 죄가 없겠죠. 뭐 커피 우리 보통 이렇게 드실 때 나는 뭐 카페 라떼야 이렇게 하시면서 라떼를 많이 드시기도 하시는데, 언젠가부터 이 라떼라는 이 이야기가, 글쎄요, 어떻게 보면 그 세대 간의 약간의 그 꼰대라고 표현되는 나 때는 말이야, 이거에 약간 다른 의미로 쓰여져서 라떼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 사람들이 뭐지? 이런 표정들을 짓곤 합니다. 그 라떼라는 말은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해졌을까요? 뭐 얼마 전에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광고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나왔었고요. 그때 이제 이 커피를 탁 들고 있는 모델이 있었고, 주변에서 뭐 취직은 했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상황에 있는 조카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였냐면,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이제 어른의 눈에 볼 때는 컴퓨터 앞에 있는 그 조카를 보면서 너 취직은 했냐? 라고 물어볼 때 그 조카의 대답이 뭐였냐면, 저 지금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들, 또는 뭐 결혼은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결혼 안 하고 싶은데요,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 그런데 안에서 그 광고를 통해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유행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이야기, 바로 이 안에도요, 사례를 주신 분 세대가 좀 다르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3대를 생각했을 때, 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의 며느리, 이 3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편한 이야기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일단 두 가지인데요. 겹치는 내용들이 조금 있고, 입장에 따라서 고민이 조금 다르셔서 제가 비슷하다라고 느껴서 그 사례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사례를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언제 나이를 먹었는지도 모르는 저는 바로 8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을 하고 10여 년 전 사별을 하시고 아들, 딸 이렇게 있는 평범한 할머니라고 본인을 소개하셨고요. 큰아들의 아들, 그러다 보니까 증손주가 되겠죠. 증손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기를 이제 한 100일 정도 지나서 아마 집에 데리고 오게 된 거죠. 이제 할아버지가 된 내 아들과, 그렇죠? 그리고 증손주까지 이렇게 함께 있는데, 요즘 사실 결혼 안 한 자녀를 둔 가정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증손주를 둔 이 가정을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증손주까지 보게 되니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함으로 특히 이제 우리 시절은 다 그랬던 것처럼 아들을 낳는 거에 대한, 이 사례자분께서도 아들이 둘 있으시고 이제 딸이 한 분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아들을 낳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80대인 이 우리 사례자분께서는 그 당시에 아이 셋은 그렇게 또 많은 숫자도 사실은 아니시죠. 아들 둘에
딸 하나. 그럼에도 딸 때문에 사실은 아들 낳는 거에 대한 약간의 그런 어른들로부터의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드디어 내 아들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증손주까지 이제 그 아이가 증손자를 보게 된 거죠. 손자 며느리가 이제 기저귀를 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냥 나오신 거예요. 평소에 그 생각대로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유, 우리 아기 고추 이쁜 거 봐.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탁 만지려고 하셨나 봅니다. 자, 그 순간 나의 며느리가 그 증손주의 시어머니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며느리의 손자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되는 나의 며느리가 나를 딱 제지를 시킨 겁니다. 요즘 그런 말 하면 큰일 나는데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 손주 며느리도 있는 곳에서 나를 제지시키다 보니까 살짝 마음이 상하신 그런 상황을 겪게 되신 거죠. 저도 세상 변화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뉴스 안 볼까요? 저도 다 보고 있지만 지금 여기는 그쵸, 내 며느리 그리고 손주 며느리가 함께 있는 공간인데 여기서 갑자기 내 며느리가 나에게 이런 제지하는 말과 그런 행동을 하니까 손주 며느리가 있는 그 공간에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마치 나를 가르친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잘 보내고 돌아간 뒤에도 마음에 남으셨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참 정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뭐 다른 아기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내 증손자에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그 아기에게 그렇게 또 기저귀 가는 마침 그 시기에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또 이렇게 내가 뭐 굳이 어떤 고추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귀여워서 이렇게 뭐 허벅지라도 한번 쓰다듬으려고 손이 갔던 건데 나의 며느리가 나를 제지시키는 그 과정이 굉장히 불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옛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생각해 보면 뭐 그때는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벚꽃도 키웠었는데 왜 저렇게 우리 며느리가 나를 불편하게 하나 이걸 고민하고 계신 거죠. 또 그때는 남자아기는 다 벗겨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백일 사진, 돌 사진, 집안에 대대손손 이렇게 남겨주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아이가 예뻐도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고추라고 말해도 안 되고 그리고 참 안 되고가 너무 많은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가족 간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서 특히 증손자를 봤으니까 더불어 3대가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4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그다음에 뭐 우리 며느리 할머니 그리고 내 아들이 또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거기다가 손주 며느리 그리고 증손자까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데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상황에 따라서 나의 핏줄 아기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다. 자, 이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참 삭막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며느리의 입장입니다. 저는 50대 후반으로 아들 선호 사상이 유난히 강하신 어머님 그리고 또 제 친정이 이 살해자분의 친정이 딸이 많은 집이어서 친정, 시댁, 뭐 그때는 별 말씀이 없었지만 제가 아들을 딱 낳은 순간 양 집안이 그냥 난리가 났던 거죠. 왜냐하면 두 집 다 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저희 친정 어머니 쪽에서는 내가 아들을 많이 못 낳았기 때문에 나의 딸이 결혼을 해서 그 집에 가서 또 혹시 아들을 못 낳을까 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었나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낳는 순간 이 살해자분의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의 기쁨이 훨씬 크셨던 거죠. 표현력이 별로 없는 이제 친정아버님조차도 언제나 마치 내가 큰일을 한 것처럼 이 살해자분에게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한 굉장한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아기를 데리고 매달 그 양 집안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댁에서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친정에서도 우리 손자 보고 싶다, 외손자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마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양가를 거의 한 달에 거의 반반씩 정도 다닐 만큼 불려 다녔다고 합니다. 또 그때는 토요일이 일하는 토요일이었으니까 남편 없이 아마 혼자 이 살해자분께서 아기를 메고 분유통을 들고 여러 가지 준비물을 챙겨서 양가를 다녔던 거죠. 제가 아마 젊어서 그랬을까요? 양가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되어 그랬을까요? 저도 그 오라는 그런 어떤 요청에 언제나 시댁이나 또는 친정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저도 며느리를 보게 되어 손자를 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증손자를 본 저희 어머니가 기저귀를 갈 때마다 아기의 그 성기를 만지시고 연신 고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미소가 즐거운 일이 없으신데 그 증손자의 기저귀를 갈 때마다 행복해 하시는 그 표정을 이 며느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분은 나의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며느리가 볼 때 이 상황이 할머니가 하시는 저 행동이 편할까, 불편할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나의 시어머니의 그 행동과 더불어서 내 며느리의 눈치를 함께 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요즘은 그런 말 행동이 불편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어머님이 거의 듣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아주 듣기 싫다 이런 내색을 하시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어차피 뭐 여자는 다 필요 없는 세상이고 남자가 최고야 라는 말을 그냥 하세요. 근데 거기 지금 여자가 몇 명이나 있죠? 그 공간에 본인 있으시고 그다음 며느님 있으시고 또 손주 며느리까지 있습니다. 남자는 그 증손자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여자는 다 필요 없고 남자가 최고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 너무 불편하고 특히 가짜 피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가짜 피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너무 어떻게 보면 적나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불편해서 이제 저도 며느리 눈치 보랴 시어머니 눈치 보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요즘 세상을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더 이상 말씀을 드려야 이 불편한 상황이 괜찮아질까요? 라고 이렇게 사례를 주셨습니다. 지금 두 사례를 잠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80대 우리 시니어분의 고민은 참 정없는 세상이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내가 이 변하는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내가 우리 가족, 내 증손자를 봤을 때 그 기쁨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막는 나의 며느리에 대한 불만, 그렇죠?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참 정없는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50대 후반의 이 사례자께서는 중간에 어떻게 보면 약간 끼어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의 그 적나라하고 솔직한 표현과 더불어 또 젊은 우리 며느리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에 대한 또 그의 표정과 그의 생각을 또 이렇게 염려를 하시다 보니까 중간에서 변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 어머님한테 드리고 오는 있으나 내 이야기가 통하지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례를 입장에 따라서 지금 이쪽 사례 입장 또는 이쪽 사례 속의 입장이 딱 나눠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서 더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생각을 한번 나눠볼까요? 저희가 생각의 출발점, 도착점이 있을까요? 왜 우리 달리기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출발선에 딱 섭니다. 저는 진짜 달리기를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고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출발점에 딱 서 있는데 막상 출발해서 열심히 진짜 뭐 아기 때 먹었던 그 젖 먹던 힘같이 다 내서 열심히 뛰어가도 뭐 8명이 뛰든 4명이 뛰든 그 안에 순위가 딱딱 정해집니다. 뭐 1등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예전 생각해 보시면 도장 꽝꽝 찍어 주시던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똑같이 출발하지만 도착점에 똑같이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각은 어떨까요? 사실 생각도 개인마다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사람의 생각이든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잘 없게 되죠. 특히 요즘 우리 손자나 또는 예를 들어 우리 자녀 세대들은 성교육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게 의무 교육이기도 하고요. 매체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하다 보니까 똑같은 질문을 저희가 이렇게 드릴 때도 보통 생각이 세대별로 약간씩 차이가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제가 예를 들어 아이들이 같은 경우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 여자가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는, 우리 왜 쩍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똑같은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빠나 남동생한테는 그 말을 안 하시는데 여자인 제가 그렇게 앉아있으면 여자가 다리를 이렇게 붙여 앉아야지 라고 항상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기준 또는 어떻게 보면 가치, 그 안에서 왜 그 기준이 다 다를까요? 성별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이나 자녀 세대들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 시니어분들은 우리가 살았던 그 세대 안에서 그 사회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여자는 다리를 이렇게 붙여 앉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살았던 그 시대의 언어를 그냥 쓰게 됩니다. 생각은 이렇게 출발점도 다르고 도착점도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전에 가능했던 것들이 지금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는 것, 아까 제가 사진관에 붙어있던 그 멋진 우리 아기 돌사진, 백일 사진에서 많이 봤던 그런 모습들은 최근에는 정말 볼 수가 없는, 언젠가부터는 그런 사진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변화들을 저희가 그냥 편하게 겪고 있는 거죠. 그걸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막 계속 방어를 한다기보다는 너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급격하게 변할 때는 반응을 보이지만 그런 것조차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변화 속에서는 그런 것들조차도 찾아내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과연 출발점, 도착점이 없다 보니까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고 세대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 그 세대 안에서도 각자 경험한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왜 가끔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떼는 말이야 또는 꼰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옛날 이야기를 딱 시작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고 또 저 이야기를 하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세요.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 뭔가 나를 금지시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우리는 칭찬의 말이나 또는 격려나 지지의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나를 금지시킨다거나 나를 멈추게 하는 말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세대 안에서도 뭔가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고 나를 멈추게 하는 그런 언어들이 그게 내가 몰라서가 아니야 라고 아까 사례자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사례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있지만 내 생각이 그렇게 한꺼번에 우리 무 탁 썰듯이 잘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언어로 드러나는 것. 근데 그것이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사실 보이지만 우리도 연습하고 매번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게 되면 연습을 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변화들을 경험하시게 되고 이제 그런 변화들이 어느 순간에 툭툭 그냥 나왔던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조금 불편하시고 지금 조금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족 안에서 적어도 어떻게 그분을 설득하고 또 가족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각자들의 생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성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어디서 많이 알게 되실까요? 드라마를 보시다가 예전에 우리 왜 드라마에 보면 굉장히 고약한 역할을 하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뭐 시어머니의 역할하면 보통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보게 되고, 며느리의 역할들은 굉장히 또 이런 온순하고 모든 걸 참아내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어머니의 모습과 다양한 며느리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어떤 걸 내가 선택하고 어떤 것을 실천할 건지에 대한 각자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알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한 번에 클릭하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제공이 되고, 내가 또 그것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 사례자분께서 말씀하셨던 남자 또는 남자는 진짜 피고 아까 여자는 가짜 피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제 이런 표현들이 그분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또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내 몸 속에 완전히 체득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족 안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가끔 만나다 보니까 그냥 가끔 툭툭 나오는 말들이 오히려 그 가족 간의 관계를 해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정보, 사실 그래서 저희가 뭐 복지관이나 또 뭐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저희가 뭐 양성평등이나 여러 가지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되게 요구하고요. 실제로 사례 중에서도 이렇게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뭐 남자 4분, 여자 2분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연세들이 보통 60대 후반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일을 하시다가 잠깐 쉬는 동안에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아유, 저 여자는 애를 참 잘났게 생겼다. 또는 뭐 저 여자는 참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한 번, 2번은 듣기 불편하지 않았었는데, 같이 일하시는 이 6분 중에 여성이 2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2분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이야기, 그런 평가들, 그 다음에 뭐 아기를 잘 낳게 생겼다. 자,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의 생각, 제가 뭐 그분과 인터뷰를 한 건 아니니까 그분 생각 속에서는 요즘 우리나라 인구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으면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생각에 앞뒤가 하나도 없이 그냥 딱 중간 것만 나오는 겁니다. 아기를 참 잘 낳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것들이 한 번, 뭐 2번, 뭐 지나가는 누군가를, 불특정 누군가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같이 일하시던 이 여성분이 되게 불편해지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 같이 못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지나가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뻐서 그 아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의 귀를 만지신다거나 뭐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신 거죠.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제지를 하게 되니까 참 유난스럽다. 내가 저 아이가 너무 기특해서 그냥 칭찬을 한 건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들이 다 그렇게 다 부정적이고 안 좋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기특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 주면 좋을까요? 아이가 참 기특하게 또는 예쁘게 보일 수도 있죠. 사실은 저희가 요즘은 아이들을 볼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 미소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아이를 기특하다, 예쁘다를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머리를 만진다거나 또는 귀를 만진다거나 그 아이의 손을 살살 만지는 것들, 그 안에서도 그 아이의 보호자에게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기가 너무 예쁜데, 아기 이렇게 잠깐 제가 손 좀 만져봐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참 예쁘네요 라고만 인사를 하십니다. 어떤 게 더 편하세요? 아마 다니시다 보면 아기가 예뻐도 그냥 이렇게 미소만 짓고, 참 몇 살이에요? 참 귀엽네요. 여기까지로 그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시게 될 때가 많으시죠.
옛날처럼 뭐 아기를 그냥 이렇게 만진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내가 딱 멈추게 되는 그 지점들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에 이런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그냥 기특해서, 나는 그냥 좋아서 라고 표현하시고 그냥 이렇게 타인의 몸을 그것이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만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어떤 법정에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2021년 이 10년 동안에 실제로 65세 이상의 분들 중에 성추행, 그러니까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추행으로 형사 입건된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을 겪은 그 비율이 거의 2배로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아이들이나 젊은 우리 자녀들은 성교육을 제가 많이 받고 있다라고 했고 민감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칭찬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저희 시니어들 중에는 그렇죠. 이런 경험들을 많이 못 하시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살던 그 시대 문화 속에서의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그대로 쓰게 되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발생을 되고 단순히 오해가 아니라 이런 형사 입건이라든지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지자체나 이런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저희들에게 이제 그런 성교육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지만 이런 경험들이 더 많아져야 될 이유는 나의 안전. 그렇죠. 우리 시니어분들도 안전하셔야 되니까 그런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을 그리고 정확한 정보들을 아셔야 될 필요성이 그래서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 이런 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이런 표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이거는 70년대 이런 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표들이 굉장히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 만큼 그때는 그 시대는 이게 괜찮았던 거죠. 이런 정책들이 그 시대에는 필요했던 정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계속 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은 불편한 이 표가 그 당시에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였던 거죠. 한번 기억나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60년대 표. 저는 사실 60년대 표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70년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셋도 많다, 둘도 많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라는 표현도 썼고 90년대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표가 있었냐면 아들 바람 부모 세대, 그러니까 아들을 바라는 부모 세대로 인해서 배우자가 없는 우리 세대가 된다. 이런 뜻의 표들이 그때도 9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들을 너무 바라다 보니까, 지금은 가능하지 않지만, 그때는 이렇게 낙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별에 따라서 낙태를 하는 경험들을 90년대는 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을 바라는 부모 세대 때문에 배우자를 못 구하는 그런 우리 세대가 된다라는 뜻의 표도 있었고요. 여전히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끊임없이 계속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 아들 선호 사상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 딸, 지금은 어떨까요? 2020년도를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2000년 이후에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나 잘 기르자? 이런 느낌도 가지고요. 아예 아이에 대한, 출산에 대한, 임신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사례 주신 분께서 주변에 그렇게 손자가 결혼하고 이런 경험도 없고 또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러니까 30 이후, 40 또는 50 이런 나이에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둔 입장에서는 아마 이 사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같은 80대를 살고 있는데 증손자를 본다는 것, 거기에 대한 또
포커스가 조금 맞춰진다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러움,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요, 사회는 계속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문화, 우리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뭔가가 딱 이렇게 규정지어지면 되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문화잖아. 그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랑 거의 뭐 어떤 상황 속에서는 뭐 직업도 비슷할 수 있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보통 이렇게 잘 모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아니면은 요즘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뭐 특별한 구분도 필요 없고요. 이것이 잘못된 건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것이 그냥 올바르고 이것이 그냥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세대 간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회는 변하고 그 안에서 각 세대마다 자기의 목소리를 이제는 드러내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특히 성에 대한 이야기, 우리 노인의 성, 시니어의 성에 대한 느낌들은 어떠세요? 예전에 아까 제가 지금 그 언어도 그런 것 같아요. 고추라는 단어, 그렇죠? 이제 그런 단어도 사실 요즘 성교육 안에서는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해서 고추란 단어에 대한 이름도 저희가 이렇게 다르게 바꿔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의 어떤 생식기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고추란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 우리가 왜 이름을 막 별명을 부른다거나 또는 이름을 뭐 잘못 부른다거나 또는 장난처럼 아니면은 그냥 야라고 부를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느낌과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의 느낌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친한 사람끼리니까 우리는 서로 이름도 부를 수 있고요. 별명도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은 야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방식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조금 마음이 상한 날에 누가 나를 평소처럼 별명을 부른다거나, 자, 그랬을 때 늘 하던 행동이지만 오늘은 나의 감정에 따라서 불편한 지점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안전하게 내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추라고 표현하고 그곳이라고 표현하고 뭐 가끔은 소중한 곳이라고 표현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또는 제가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여쭤보면 무슨 몸의 이름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제가 병원 갔을 때 어디가 이렇게 아픈 곳에 따라서 가는 과들이 다르시잖아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생식기 쪽이 불편하시면 비뇨기과를 가는 것처럼 내 몸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가 딱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생식기나 이런 부분의 이름을 말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고 불편해 하신다는 거죠. 뭐 눈, 코, 입은 되게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왠지 숨겨야 되고 왠지 그런 걸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시니어의 성은 정말 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스럽고 그래서 이제 시니어가 되면 성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표현하게 되고 그것들을 굳이 젊은 사람들처럼 그때처럼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성행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고민하는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이 불편해지는 느낌들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점점 나는 정말 성스러운 성문화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성교육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지낼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게 사실은 성문화이고 성교육이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의 성은
그쵸. 말하지 않아야 되는 성이고 정말 성스럽게 그냥 보존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뭔가 얘기하는 것들이 불편해지는 그런 성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네, 불편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죠. 나는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싶어요. 왜? 난 이런 것들을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표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20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시니어가 됐을 때는 지금의 성문화는 또 우리 때와는 다른 느낌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시니어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시니어 성문화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왜냐면 이들이 지금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변해가다 보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고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생길 수 있고요. 지금 이들이 쓰지 않는 우리 고추라든지 이제 그런 단어들을 아마 그때는 네, 쓰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가끔 어릴 때 이렇게 보시면 할머니한테 뽀뽀해줘 이런 거 많이 하시죠. 할아버지한테 뽀뽀해줘. 그러면 뭐 용돈도 주기도 하시고 어떤 대가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도요, 저희가 이런 걸 또 시험해 본 적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나 또는 뭐 친척들이 왔을 때 너무 귀엽고 좋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뽀뽀해주면 할머니가 뭐 용돈 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도 아이들 따라 좀 다르겠죠. 그리고 나이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어릴 때는 사실 뽀뽀를 하기도 하고 뭐 끌어안아 주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도 이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 또는 뭐 고모부, 이모부, 친척들 이렇게 모였을 때 저한테 뽀뽀해달라고 말할 때 되게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게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인사만 꾸벅하고 엄마 뒤에 숨는다거나 아빠 뒤에 숨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숨는 것도 이 아이 입장에서는 말로 불편해요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네, 그것도 불편한 것을 표현하는 그 아이만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억지로 그 아이의 손을 끌고 뽀뽀를 강요한다던가 끌어안아 주기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불편해하는구나. 우리 누구누구가 이런 방식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사하고 헤어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인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방식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아이들과도 소통하는 방식 안에서 아이들의 생각도 물어보시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방식이 아이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정하시는 것부터가 일단 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아유 참 정없다라고 아까 사례자분처럼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다른 방식의 정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표현의 방식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때는 나이 또는 성별 뭐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뭔가를 했어야 한다면 이제는 네, 어린 사람 그리고 좀 더 세상을 더 산 사람의 그 차이뿐이니까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리고 서로가 더 행복한 그리고 안전한 감정을 소통하는 방식을 배워가는 것. 그렇게 생각을 조금 변화시키면 어떠실까요? 우리 왜 가끔 이럴 때 있죠.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또 늦게 옵니다. 이 지각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각을 잘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얘는 왜 매번 늦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감정이 완전히 상해서 그 친구랑 다시 만나고 싶은, 다시 약속을 정하고 싶은 생각들이 없어지십니다. 자, 그럴 때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시는 거죠. 이 친구가 하필이면 나랑 만나러 나올 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아니면 바쁜 일이 생겼나 보다. 아니면 오늘 나랑 만난다고 예쁘게 입고 나오려고 뭔가 더 했구나 라고 조금 생각을 바꿔보시면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안 나오는 거야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뭐 다른 스마트폰으로 뭐 다른 것도 하실 수도 있고요. 좀 여유 있게 그 공간에서 사람들도 한번 쳐다보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도 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내가 생각을 트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나빠질 뻔하던 것을 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며느리가 나를 무시했구나. 지금 손주 며느리도 있는데 어디서 감히 나를 제지하고 나를 가르치려고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지. 내가 집안에서 이런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게 우리 며느리가 나에게 또 알려주는구나. 그렇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앞으로 내가 이 손주 며느리 그리고 우리 증손자까지 자주 보고 싶다면 그런 걸 인정해주고 또 수긍해 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젊은 세대가 또 보게 되면 우리 할머니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조금 트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왜 가끔 오래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어떤 시에도 그런 게 있던데 오래 보아야 뭐 사랑스럽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말처럼 가족이라서 어떤 것도 그냥 다 이해해 줄 거야. 가족이니까 그래도 돼. 가족이니까 뭐 어떤 것도 다 지지해주고 그냥 괜찮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부터 가장 안전하고 편한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먼저 해보시는 게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80대 사례자 이야기와 우리 50대, 물론 두 분 다 증손자를 본 우리 시니어분들이고요. 아마 20대, 또는 그 며느리가 30대인지는 모르겠으나, 손주 며느리가, 그 며느리까지 이렇게 3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된다면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에 그 손주 며느리의 감정은 사실 없거든요. 그건 이제 사례자들이 그걸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눈치가 보였다라고만 하셨습니다. 사실 인식을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모르죠. 너무 다행인 건 이제라도 이 불편한 상황에서 내가 이것이 불편하구나, 섭섭한 것 너무 이해되고요. 그 섭섭함을 넘어서서 좀 더 가족들하고 자주 볼 수 있고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 사례자분께서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례를 보내주시고 이런 사례를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 감정이 이랬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같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더 어떻게 보면 서로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더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서 더 많이 생각을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밖에 나가서 친구 얘기도 잘 들어주세요. 뭐 직장 동료 얘기도 잘 들어줍니다. 그런데 막상 가족 안에서는 정말 이야기를 잘 듣고 잘 하고 있을까요? 혹시 물론 가족도 있겠지만 그런 기회가 없다면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잘 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야기들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바깥에서의 나보다 가족 안에서의 내가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례를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 안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 참 예전에는 괜찮았었던 이런 행동들이 지금은 불편함을 겪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안에서도 변화되는 모든 상황들 속에 나도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자, 그렇다면 불편하더라도 이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변화가 아무래도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양한 세대, 다양한 사람, 그리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람 대 사람으로 좀 더 행복한 우리 문화,
정말 성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시니어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